이런 상황인데 학점은행제를 진행한다면 저는 뜯어 말리고 싶습니다. 학점은행제 이렇게 활용하는 거 시간 낭비, 돈 낭비죠. 제발 학점은행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진프로입니다. 학점은행제는 고졸 이상이면 누구나 진행할 수 있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교육제도인데요. 단기간 저비용으로 쉽게 학위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거나 대학교 다니기 어려운 사람들은 이 제도를 활용해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 대학과 다르게 제도가 복잡하거든요. 이런 빈틈을 노리고 무분별한 광고가 많고 피해 사례가 생기게 됩니다. 광고의 소가 현실적인 부분을 알지 못하고 진행하면 돈 낭비,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대표적으로 손해볼 수 있는 유형 두 가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가시죠. 여러분, 땡땡 부설 평생교육원, 전산원, 전문학교 등 들어보셨나요? 이런 학교들은 이름만 다를 뿐이지 결국 학점은행제도 내에 있는 교육기관입니다. 땡땡 부설 평생교육원을 졸업하여도 해당 대학교의 졸업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학점은행제 학위증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대학과 다르게 학벌로서 가치가 없고 제대로 된 교육을 보장받기 어렵기 때문에 비싼 등록금을 내는 건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오프라인 교육원의 경우 단순 인성면접만 보고 학생들을 뽑기에 전국에 있는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이 대거 몰립니다. 지방이나 전문대를 들어가는 것보다 서울권대학 공기라도 마셔보자는 마인드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학생들이 많다면 안 좋은 분위기에 휩쓸려 목적 없이 대학을 다니게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학점은행제 취업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은 학점은행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학점은행제 현실이라는 영상을 굳이 검색하고 찾아보고 결국에 이 영상을 지금 왜 보고 있을까요? 학점은행제라는 제도가 뭔가 달콤한 유혹처럼 느껴지고 왠지 의심도 가고 별로 효력도 없지 않을까 걱정되실 텐데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백한 차별 존재합니다. 온라인 학점은행제 학위증의 가치는 실제로 낮습니다. 정규대학과 동등한 학력인 것은 맞지만 학벌로 가치는 없죠.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위의 경우 학교 명이 없고 학위증은 교육부 장관의 명의로 나오게 됩니다. 졸업장이 아니라 학위증이죠. 그럼 이렇게 취득한 학위로 취업시장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현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력을 가지고 중견기업 이상 신입공채를 지원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중견기업 이상은 학점은행제 학사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이라면 상관없지만 서류가 들어가 있는 기업이라면 서류 전형에서 학점은행제 취득한 학위를 걸러내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럼 학점은행제로 학사 학위를 취득한다면 경력 또는 연봉 협상에 도움되는 게 있을까요?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신입으로 지원할 때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가지고 있다면 경력 또는 연봉 협상에 거의 도움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해당 기업에서 경력을 쌓다가 회사를 다니면서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는 어떨까요? 이런 경우 다음 해 연봉 협상할 때 약간의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경력사원이 진급할 때 학력 조건이 필요한 경우 학점은행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의 경우 학점은행제를 학력을 취득해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학점은행제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아무리 학점은행제 플래너로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제도가 무조건 좋다고 말하는 거 무책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무턱대고 학점은행제를 시작한다면 결국 손해보는 건 학습자님이 되는 겁니다. 제대로 알아보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번 컨텐츠를 통해 학점은행제의 경우 단점이 명확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특히 목표 설정을 명확히 하지 않고 진행할 경우 학점은행제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사례를 통해 설명드렸습니다. 누구나 쉽게 대학생활을 할 수 있다기에 오프라인 교육원을 다녔더니 비싼 등록금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었고 시간과 비용을 아껴 단기간 학위 취득을 했더니 취업할 때 아무 도움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죠. 반면에 학점은행제를 통해 이득을 보는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자격증의 경우 응시 자격이 필요하거든요. 응시 자격이 돼야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산업기사 응시 자격을 만들 때 실무 경력 2년을 쌓거나 관련 학과 대학을 2년 가까이 다녀야 되거든요. 학점은행제를 진행한다면 4개월 안에 41학점을 채울 수 있고 단기간 산업기사 응시 자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격증의 경우 취업할 때 필요하므로 빠르게 취득해두면 분명 도움됩니다. 또한 대학교 편입을 할 경우인데요. 대학교의 경우 편입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최소 전문대를 졸업하거나 대학을 최소 2년 가까이 다녀야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학점은행제를 진행한다면 시간과 비용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어 편입 준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원하지도 않은 대학 학과를 비싼 등록금 주면서 다니는 것보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편입 준비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죠. 다만 편입의 경우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다양하고 복잡하니 정확히 알아본 후 결정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학점은행제에 대해 고민이 있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영상 더보기란에 폰메일로 문의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책임감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프로였습니다.